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 자유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우리 1시간 동안 화이팅 합시다. 1시간 아니에요. 25분. 그러니까 25분. 네. 25분을 하지만 1시간 같은 아니,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압축적으로 저희가 네.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난입 사건 관련해서 그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애국 청년들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또 법원은 재판을 하면서도 괘씸죄를 적용해서 가족들 방청까지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알리신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네. 여성 변호사님이신데 네, 소정인 변호사. 이분께서 아마 이제 이 서부지법 청년들이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무료 변론을 자처하신 것 같아요. 지난 10일 날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분이 선언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스카이 데일리하고만 인터뷰를 하겠다. 다른 언론하고 했더니 또 막 왜곡해서 이상하게 보도가 나가가지고 이 인터뷰 내용도 지금 저희가 스카이 데일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이 스크럼을 짰다. 학생들이. 네. 그래서 지금 구속을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그때 우리 화면으로 네. 뉴스 채널 화면 MBC는 안 봤습니다. 저는 MBC는 절대 안 보니까 네. 뉴스 채널을 통해서 서부지법 사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것은 우발적입니다. 계획적이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발적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갔고 공수처장이 그때 당시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헌재에서도 기각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위법한 공수처 차량을 가서 시민들이 청년들이 하도 억울하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보니까 공수 차량이라고 하니까 가서 창문을 두드려서 문 좀 열어주세요. 노크를 했는데 이것이 폭행이었다. 무슨 폭행죄 폭력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엮어가지고 네. 그리고 스크럼을 짜서 차량을 막았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범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모에 의해서 공모. 예. 이것은 공모가 아니죠. 그 여기 온 사람들 다 일면식이 없다던데요. 네. 다수의 군중들이 서부지법에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모였는데 네. 그때 공수 차량이 나타난 것이고 본인들이 나타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데 빠져나가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그냥 서 있다가 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네.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잡혀간 거예요, 그냥. 네. 서부지법이 서부지법이 전체 다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공수 차량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싸고 또 노크를 해서 안에 공수처장이 있으면 반성해라. 그런데 그것을 폭행죄로 네. 지금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참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그 재판에 재판을 하면은 그 방청하는 거는 공개되거든요. 그럼 누구나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를 하고 이게 공간이 부족하다고 기자들은 넣어주면서 가족들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참가를 안 시켜줘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건으로 단 한 명만 공판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가족당 한 명이죠. 가족당 한 명. 네, 그다음에 한 명. 1층에서 영상으로 지금 재판을 시청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네. 청년들을 재판하는데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모라든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에 대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젊고 그리고 뭐 공수 차량을 가로막고 이런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법의 용어에 보면은 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이것은 정당 방위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고 싶은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외침인데 네. 그리고 일부러 해서 스크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가족 방청까지 막는다는 것은 네. 전 세계에 이런 것이 없다. 아, 그래서 진짜요? 법원은 네. 공정한 재판 아니면 지난번에 어느 김명수 대법관인가 그랬어요.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일 필요도 있다. 충분한 대통령 헌재 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보장하고 거죠. 인권을 네. 보장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해 보일 수 있는 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게 그 새벽 3시에 네. 그 중요한 서부지법이 네. 서부지법이 왜 후문이 열려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경찰이 철수하면서 함정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쭉 엮여가지고 63명이나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채증이 다 되지 않습니까? CCTV가 다 하고 TV라든가 이게 다 녹화가 됐고 유튜브들이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유 모를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청년들이 열었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문 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니까 스릉 열렸다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 사진을 보면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열려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함정 아닌가? 경찰이 파놓은 함정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도 하고 이것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열려 있는데 시위대가 들어가면 나는 서부지법인지 몰라서 들어갔다. 그러면 불법 침입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고 그러면 열려 있는데 들어가면 그냥 혹시 건조물 침입죄는 되는데 특수 건조물 침입죄 서부지법이라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거랑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서 같이 그냥 하다가 들어간 거랑 특수가 들어가냐 빠지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특수 건조물 침입죄로 하면 이건 진짜 구속 수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 네. 지금 소정의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변호사들도 여기에 심규철 변호사라든가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 했던 이런 분들도 무료 변론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명 가까운 피고인들이 전부 개구, 수갑을 차고 법정에 왔다. 착석할 때까지도 원래는 그걸 이제 재판에 들어올 때는 수갑을 풀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사 기자들은 잔뜩 앉혀놓고 그런 수갑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분들을 폭도로 생각하게끔 그리고 엄중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내보내는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80년대, 70년대 10.12 그 재판할 때 다 포승줄 묶여가지고 재판하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청년들이고 아직 혐의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 흉악범들도 수갑을 차서 언론에 나타날 때는 여기다 뭐를 감아주지 않습니까? 감아주고 그렇죠. 모자이크 보이지 처리하고 않게 모자이크 하죠. 처리하고 하는데 네. 하물며 이 청년들은 부모들이 얼마나 애간장을 아이, 타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이분들 직업을 보니까 치과의사, 한의사, 사업가, 수험생 다양한 직업군에 있고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체증했고 네. 도망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없어요. 지금 보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뭐 법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괘씸죄 적용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법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법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해를 해주는 그런 아량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한참 자라나야 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63명이 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수용번호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수용번호 다는 것도 네. 상당히 상처가 될 텐데 그 앞에 또 주홍글 씨라고 알죠? 빨간 글자로. 주홍글 씨 네. 압니다. 소설 있죠? 네. 예. 주홍글 씨라는 것을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빨간 딱지를 붙여서 서라고 서가 뭡니까? 서부지법 폭도들의 상징이라네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면서도 당신들 배우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주도자가 누가 배우가 있느냐 밝히려고 계속했고, 너희들 왜 서로 알면서 모른 척하느냐? 서로 알면서 공모해서 하지 않았느냐? 다 짜고 온 거잖아. 여기 올 때부터 같이 온 거 아니었냐? 이런 식의 이제 수사를 강압적으로 했었는데, 이 서라는 걸 붙임으로 해서 얘들은 공모자니까 서로 교도소 안에 구치소 안에서도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딱지를 붙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책을 같이 나눠 읽는다고 잠깐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독방 같은 데도 가고 지금 네. 심지어 이제 교도소 안에서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서자 붙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상범입니까? 야, 과거에 좀 제일 너무한 것 독방에서 같아요. 지내는 것들이 네. 사상범이잖아요. 사상범. 네. 북한을 추종하고 뭐 그런 이제 신북 좌파들 과거에는 이제 사상범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독방을 썼어요. 네. 정치범들. 네. 근데 이 청년들이 그 우발적으로 공범을 어떻게 합니까? 공범을 아이, 청년들이 그렇죠. 네. 그냥 우발적으로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고 사실은 하나가 된 게 한 마음은 애국심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애국심 때문에 그냥 그 순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동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배우가 있냐 알면서 왜 모르니까 모른 척하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뭐 이렇게 기물을 파손하고 그건 잘못됐다. 아이, 그건 그런 건 뭐, 다 네. 인정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범이고 사회에 또 정상적인 직업을 개전의 가지고 정. 활동을 하는 사람 네. 같으면은 이게 사실은 연민의 정을 좀 베풀어야죠, 그렇죠? 그걸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개전의 정의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 걸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네. 우리 법에 허용한 법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호소합니다. 무조건 뭐 징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원인을 찾고 사실은 뭐 초범이고 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훈계를 통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다시 이제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취지 궁극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법의 목적이 뭐 교화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처벌이 처벌보다. 능사가 아니다.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사회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는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처벌보다도 교화, 반성,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평생 그것을 극복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네. 해주는 것이 네. 우리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구속된 63분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또 자체해 주시거나 또는 많은 시민들이 자금을 또 십시반 모아가지고 변호사님들 선임해서 이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 헌재 앞에 가면 네. 그 지금 청소년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영치금 네. 보내는 그런 것을 헌재 지금 앞에 가면 모금도 하고 있네요. 예, 모금을 하고 있고 네. 그 광화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요일 주말에 집회에서도 네. 이런 것을 해놓고 있으니까 네. 저 혹시 헌재 앞이나 광화문 주말에 가시면 그 영치금 넣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그 지금 구속이 돼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겠지만 꿋꿋하게 또 재판을 받아서 좀 사회가 이 선처를 베푸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지금 개선돼야 될 거는 이 서자라는 주원 글씨 그렇죠. 이거 빨리 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거기에 하필 서자에 붉은색 수용번호를 붉은색을 합니까? 그러게요. 완전히 그냥 빨간 딱지 붙여버리는 빨간 딱지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국민의힘 편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관련 소식 저희가 또 뭐 피해 사례 같은 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경찰에서 3번이 반려됐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결국 4번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지금 경호처장도 공석인데 이 열심히 경호 업무하는 사람 꼭 구속해서 수사하겠다는데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심해도 너무 심한 네. 거고 경찰의 자존심인가요? 글쎄요. 네. 3번 영장을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4번째 또 청구해서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위원회를 열려서 구성해서, 네. 거기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여기서 또 안 하면 네, 네. 또 뭐 검찰로 향해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니까 그러면 일단 하는데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것을 뭐 내일 모레인가요? 21일인가? 저기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법원에서 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데 네. 경호실 처장도 이미 사표 냈고 네. 지금 딱 둘이 지금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지휘부가 없어지면 그럼 대통령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맞습니다. 위교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경찰, 물론 경찰이 조사해서 수사해서 물론 문제가 있고 경찰이 3,000명이나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믿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데 그것을 경호를 못하게 지휘부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경찰은 결국 이제 비화폰을 압수수색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구속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인데 경호차장이 얘기했잖아. 비화폰이라는 거는 이틀에 한 번 자동으로 자동 삭제가 되도록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 군사 공무상 비밀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건 내가 뭐 삭제를 지시할 이유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또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 경호처 직원들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뭐 불이익을 줬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런 하죠. 걸 해서 또 야당에서는 뭐 김성훈 처장 책임져라,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걸 듣고 경찰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네. 보세요. 본인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직에서 직원들을 징계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본인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마치 이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은 그 직무상 뭐 불이익을 준 것처럼 또 뭐 위계에 의한 뭐 직권 남용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 자리에 경호차장까지 올려가려면은 우리가 검증을 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 통화하고 한 것도 삭제가 돼도 아무도 못 들여다보게 지금 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 업무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치 지금 시장 잡배 취급하면서 탈탈 털어보겠다라고 지금 막 이를 악물고 3번 영장 청구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4번째까지 영장심사위원회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대한민국 이 수사 권력들이 정말 완전차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아직도 이래야 됩니까? 왜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뒤에 보이지 않는 본인들의 권력용, 본인들의 그 당시에는 막 서로 그 공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달라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정치적 야욕, 또 본인들의 무슨 진급하고 싶은 야망, 유불리 이런 거에 따라서 왜 수사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냐고요. 뭐 그날 이제 또 영장 실심사 끝나고 새벽 1시쯤 구속영장 발부 취소 이런 것이 긴급 속보란에 딱 뜰 겁니다. 아마. 네, 네. 어쨌든 법원에서 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현명한 저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친한계 대표주자 송파 박정훈 의원이 계속 그 온라인에서 설전을 요 며칠 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싸우냐. 두고 보니까요. 지금 일단은 이제 싸움을 먼저 건 거는 박정원 의원이에요.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홍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던데, 이게 원래는 이제 홍 시장이 14일인가 대구 MBC에서 대구 MBC가 아니죠. 어디 이제 대구에서 행사하는데 가면서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런 페류난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이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홍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홍 시장 가만히 있을 홍 시장이 아니죠. 기자일 때부터 내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리더니 어쩌다 강남 3구 가서 엉겁결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배신자 앞잡이가 돼 나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니 기자일 때부터 선후배 모르고 싹수가 노랬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서 그렇게 정치하면 다음번에는 분명 퇴출당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못된 것만 먼저 배우는 사람치고 퇴출당하지 않는 정치인 못 봤다. 그곳은 먼저 한 사람이 이미 한번 쫓겨난 지역 아니더냐. 그곳 지역 소문 들어보니 다음에는 어림도 없다고 꼬집었다. 역시 홍카콜라다운 네.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뭐 장관일 때부터 네. 정말 아주 자극적인 말로 공격을 많이 했죠. 거침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이제 대선 깜도 안 되고 경쟁자다. 하여튼 네. 한줌거리도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많이 이제 비하도 하고 했는데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끝나고 한동훈 대표 나올 때 그때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장동혁 그리고 또 청년 최고위원 누구죠? 그 사격 선수 진종호 이렇게 나와서 그 중에서 박정훈 의원만 떨어졌어요. 최고위원에서. 네. 그때 최고위원 떨어졌었나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친한계로 같이 다 여성계 김민전 의원이 들어가면서 네 명 안에 여자가 없으면은 순위가 밀려서 여자를 넣어주거든요. 박정훈 의원은 아쉽게 탈락이 돼서 최고위원이 못 됐고 네. 뭐 원래부터 이제 친한계입니다. 친한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지금 뭐 대선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뭐 있지도 않을 대선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 직접 공격하면 더 큰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메가톤급으로 또 이렇게 받아치는 홍카콜라 같은 그런 모습이고 홍준표 시장 요즘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대선 치러진다고 하더니 이제 요즘은 이제 아니다 각하 기각돼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근데 최근에는 또 각하 기각이 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제 개헌과 임기 단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필연이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조기 대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한 3개월 정도 단축될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뭐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면은 진짜 뭐 5, 6월 뭐 장미 대선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끝났습니다. 뭐 조기 대선이라 해도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임기를 단축해서 한다 치면은 내년 지방선거와 아마 같이 할 텐데 그러면은 뭐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어서 굳이 지금 뭐 대선 행보를 안 해도 뭐 그건 되지 않나? 총선을 좀 1년 당기면 됩니다. 총선을 1년 총선과 맞추는 게 낫지 지방선거를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이게 너무 바쁘다. 너무 뭐 지금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 쇄신도 해야 되지 그리고 개헌해야 되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지켜봐야 되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될 때 이게 민주당도 분열이 돼서 국민의힘과 합치면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1년 단축하는 건 어때요? 아니 뭐 저는 강력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니 국회 지금 해산시켜야 된다고 국민들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뭐 임기 1년 줄이는 게 대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홍 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언급한 게 좀 강하기는 했어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 이거 인간 말종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 한국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코카콜라가 시원하기는 한데 네. 말이 항상 이제 수위가 세기 때문에 또 이런 항상 보면은 이제 뭐 친한계랑은 계속 지금 치고받고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홍 시장 이미지에는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은 존재감을 부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 시장 입장에서는 홍카콜라의 그 강력한 그런 어퍼커트를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만이 지금은 엄청 자극적이고 강한만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지금은 센 자가 이기는 거죠. 강자존이라고 합니다. 강자.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네.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거기 가면 군인 거기 보면 강자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한 이미지가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들으면 좀 기가 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 시국에 셀프로 월급을 인상해서 논란입니다. 월급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3% 인상이에요. 3% 인상. 예. 뭐 본인들은 그러겠네요. 이게 뭐 공무원 보수 규정이 바뀌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헌법재판소장은 1312만 1000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9만 3,500원. 요렇게 이제 3% 인상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탄핵 결론 제쳐두고 월급을 셀프 인상할 때냐. 특히나 이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는 소장 대행이기 때문에 1,312만 원을 받고 관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관용차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요즘 뭐 헌법재판소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을 근데 안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네, 평의를 계속 하고는 하는데 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법은 법조문하고 요거하고 맞춰가지고 증인하고 이 증거하고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이 규정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복잡하고 총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러게요. 네. 뭐 순서가 쫙 있는데 선입 선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에 보면은 네. 먼저 들어와서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대통령이 최우선이다. 대통령을 먼저 하겠다 해놓고 지금 줄줄이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 탄핵했죠.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한 게 아니고 기각했죠. 기각했죠. 네. 탄핵 심리를 하고 기각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선입 선출 원칙도 다 무너지고 원칙도 없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네. 이쪽 편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그러면 각하가 제일 좋습니다. 이건 우리 재판거리가 안 된다. 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 각하. 다음 주쯤에는 선고 날짜가 잡힐까요? 예, 다음 주 이후에 잡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주 금요일쯤 아니면 4월 첫째 주 금요일 그때쯤이면 우리한테 희소식, 낭보가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한번 기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월급 인상 문제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아마 똑같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요즘 헌법재판소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시국에 지금 셀프로 월급 인상할 정신은 있냐 이런 비판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월급 받으시는 만큼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데 바람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을 끄는 것 같고요.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 보면은 5시 반인가 6시에 퇴근을 한대요. 재판관들이? 네. 그러면 그 퇴근하는 그 관용차 있잖아요. 네. 8대를 다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차량 번호. 이것이 재판관 차일 것이다. 근데 이 차는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 그것도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만큼 전 국민의 승용차, 관용차까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절하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재판관들도 예전에는 늦게까지 판결하고 막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이거 주 52시간 예. 이것 때문에 재판도 늦게까지 못 해요. 하면은 뭐 추가 비용 주고 이게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관련 스텝까지 다 비용이 청구되다 보니까 요새는 재판도 재판 쓰다가 쓰다가 6시 되면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판결의 깊이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상을 많이 퇴행시켰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탄하면서 오늘 방송 그래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